안녕하십니까.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이재철입니다. 이번에는 현재 우리 구역인 증산 5구역의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역이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합. 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조합이 되었을까? 왜 비위행위를 했을까?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대의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나? 1차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 중에서 조합장이 가장 책임이 클 것입니다.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안 계신 분이 조합장의 역할을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었을까요? 두 번째, 사업의 수익을 최대치로 만들었는가? 도시개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중에 이것을 바로 잡지 못한 게 아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일반 주거 2종 3종이 혼용된 사업지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263.7% 용적률, 건폐율 24.96%.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물의 총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집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에서 어필을 충분히 잘했다면, 일반 주거 3종 사업지로만 되었더라면 300% 미만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텐데 참 아쉬운 대목이죠. 건폐율은 구역 내 단지에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해요. 그것은 낮으면 낮을수록 쾌적함을 주는, 그러니까 단지 내 올레길 조성도 해야 되고 스마트 시설을 겸비한 커뮤니티 시설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직 고층화가 되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명품 아파트라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연서중학교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했는가? 두 차례 컨설팅 비용으로 16억 원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분명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쉽지만은 않았겠지요. 그렇다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당시 구역 내 이전이라는 그 결정까지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지금 우리 증산 5구역은 왜 멈춰서 있을까요? 새로운 집행부가 해내야 할 일 중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연서중학교 문제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을 당시의 설계는 구역 내 이전, 또 그 산 쪽 밑으로 이전하는 것을 토대로 설계를 했고, 그 설계대로 평형별로 다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존치 결정을 내린 상태라 이것을 받아들여서 진행을 할지, 어떻게든 그 방안을 제시해서 교육청 결정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을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째, 그래, 수익성 무시하고 빠른 진행만을 하자. 이 경우는 구역 내 이전으로 사업 시행 인가를 득한 대로 진행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현재 직면해 있는 그 교육청의 그 존치 결정을 뒤집을 대안을 제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기존의 구역 내 그 이전으로 가는 경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제안을 거절돼서 존치 결정이 났던 점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한 일은 아니라서 명확히는 알지 못하나 분명 설계 변경까지 그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그거면 이제 그 중대 변경까지 가는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존치와 비슷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또한 중대 변경까지 안 가더라도 학교를 등교까지 만들어 놓고 착공 가능한 것이라고 전 들었거든요. 그러면 관리 처분에 대한 주민 동의를 얻는 것도 힘들 뿐더러 사업 기간 역시 꽤 연장될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제안은 집행부의 능력을 못 믿겠으니 교육청의 명령대로 빨리 진행하자. 교육청의 존치 결정으로 사업 시행 인가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분양 신청도 다시 해야 하고요.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분양 세대수 감소,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요. 예전에 조합에 존치했을 때 비해 구역 내 이전을 하게 되면 270세대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역산으로 대략 계산을 해보면 분양 신청 당시 비례율이 98.04%가 나왔어요. 아주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추산이니까 그게 반론을 제기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만약 비례율이 80% 이하일 때는 조합원들의 동의 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종전자산평가액, 즉 지금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가액이 높으신 분들은 그 비례율에 따라서 분담금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80% 이하의 비례율로는 관리처분총회 승인 받기 어려울 겁니다. 세 번째 방안, 집행부를 전적으로 믿고 수익성을 극대화해서 진행하자. 교육청의 존치 결정이 난 상황에서 다시 구역 내 이전으로 하는 것은 앞에 언급했지만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요. 그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수익성을 높일 방안을 학생들의 구역 외 분산 배치입니다. 인근에 3개 중학교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들 중학교의 교육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이에 인근 중학교의 교육시설 증축하고 체육관 등을 개보수해주고 그런 것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서 분산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기준을 최대치로 잡았을 때 학교당 학년별 3개의 학급수를 추가하면 되는 수치예요. 이 경우는 예전 조합에서 구역 외에 이전을 하게 되면 300세대수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분양 신청 당시 비례율을 토대로 역산해서 계산하면 비례율이 110%를 상회했습니다. 물론 지극히 개인적인 추산입니다. 사업 지연이 걱정되시겠지만 불과 2달에서 석 달 정도 더 길어질 뿐이에요. 그게 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3가지 방안이 있고 이것을 조합원님들과 상의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고 싶은 겁니다. 분명 저와 생각이 다른 조합원들이 계실 것이에요. 가장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르게 추진해서 1, 2, 3 방안의 그 수익률에 따른 그 예상 비례율 그리고 소요 기간까지 그것을 산출을 해서 공개하고 토론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합장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나아갈 방향에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돈과 연관된 부분을 단순 카톡방에서 대화만으로 가능할까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조합장이 직접 만나서 설득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직면해 있는데 정치인 선거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몇몇 종교 집단이 하듯 우리 외에는 다 이단이고 적이다. 이건 내 집,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집만 짓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은 조합원들이 집을 짓는 것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의 면모를 보고 실질적으로 나의 집을 짓고 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아직은 분담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못 느끼실 거예요. 저 또한 못 느끼고 있고요. 하지만 관리처분총회는 이전 총회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종전자산, 내가 갖고 있는 지금의 그 자산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그 상태, 그 종후자산으로 책정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관리처분총회에 어떠한 성적표, 비례율이죠.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조합원들이 재산상의 손익이 바뀌어요. 그런데도 누구의 말만 믿고 조합장을 뽑으려 하십니까? 이제는 조합장이 결제 서류에 사인만 하던 시대 아닙니다. 조합장은 협력업체가 계약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할 줄도 알아야 되고 시공사에게도 분명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조합장이 누구냐에 따라 나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요. 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처분 총회에서 판가름 납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합장 후보 기호 2번 이재철입니다.